예, 장기표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데 대해서 그걸 취소해 달라는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지금 2시간 동안 진행되고 24일 날 다시 또 재판을 연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민주당 쪽,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검찰개혁.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들의, 또 검사들의 힘을 빌려서 그걸 아주 한겨레 신문은 아주 매일 지금 그 주장, 오늘도 내가 신문 보니까 논설에 칼럼 또 여러 군데 그런 주장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개혁을 반대합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딱 그걸 모릅니까? 그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실세들의 범죄, 부패를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거침없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까? 전혀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 사람은 국제부 선임 기자 정의결 씨, 이 사람이 하더니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국제정치에 대한 기사는 좀 많이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와 한국 검찰의 연성 쿠데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가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어용 언론인들, 어용 지식인들 제가 이 명부를 좀 작성할 겁니다. 얼마나 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걸 제가 좀 앞으로 정말 이걸 어용 지식인들 이거 좀 명부를 좀 작성할 생각입니다. 사실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는 이 부패 정치인들의 인명사전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정치인들의 인명사전. 이번에 이거 어용 언론인들 인명사전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좀 기록을 해서 좀 이 부끄러움을 좀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놨습니다. 트럼프 세력과 트럼프 세력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를 좀 위협하고 있다고 쭉 설명을 해놔놓고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검찰 권력이 강해지면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초래하게 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의 목소리가 없고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집단적 목소리만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을 해친다는 집단적 목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들이 검찰개혁 반대했습니까? 그것도 검찰개혁하면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말하는 검사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이 국민들이 좀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또
경찰이나 검찰이 좀 국민들로서는 겁이 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죄 짓지 않으면 겁날 일이 없고,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 이제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말하면 이 어법 조치하는 기관들을 좀 싫어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해가지고요,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선을 해친다는 이유로 검찰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 사람들이 검찰을 더 분노케 하게 만들 거다 싶습니다. 또 국가형벌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행사하는 집단의 행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야, 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형벌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외에도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아주 불법적이고 절차도 맞지 않는 쫓아내기를 검찰개혁으로 자꾸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보짓 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쫓아내기가 얼마나 부당하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청와대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데 대한 정직 2개월 처분한 데 대한 결재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결재를 하고 나서요, 이 결재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다. 재량사항이 아니다. 법적으로 장관이 그걸 해올리면 반드시 결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자세입니까? 비겁한 것도 또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무책임한 자세. 그것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은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는 거다. 저는 사실 형식적인 피고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는 대통령과 맞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맞서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윤석열 쫓아내기에 있지 않다면 추미애 장관 보고 그렇게 못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앞제비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쫓아내기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해야죠. 또 향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만약에 부당한 이 처벌을 받았을 때 항의하는 것, 그걸 보통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말하는데, 국가라는 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죠. 근데 그거를 두고요, 감히 대통령을 향해서 하느냐? 이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왕입니까? 전혀 이 잘못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조시대의 전제정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치권자에게, 이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쫙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창흠 씨,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논평하는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들을 비하한 거, 또, 이 김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 구의역 이 김군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군만이 아니지,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비판하기는 걔가 신경을 썼으면 괜찮은데 걔가 신경 안 써서 그렇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걔 당사자가 걔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이 말을 한 것으로 왜 구조적인 문제인데 김군 보고 김군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신경 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실수로 일어난 건데 은폐해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이 나쁜 사람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임대주택 입주민과 관련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나, 못 사는 임대주택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좀 공동식당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런 뜻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어떤 뜻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 없는 사람에 대한, 만약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럼 이 공유 식당을 만들어야 됩니까? 있는 사람들이 사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면 그거 만들어야 됩니까? 요런 사람들. 근데 요걸 지적하는 거는 이와 관련해서요, 이 텔레비나 이런 데 논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 인격의 소유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에 이 사람이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사람들만 계속 고위공직자로 임명해 왔지 않습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 이런 사람을 말하면 고위공직자로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 말하는 사이에 말을 하면서 은근히 무슨 문재인 정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정도의 그 다음부터 그 외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정도 되면 그냥 사퇴시켜야 됩니다. 또 본인도 사퇴해야 되고, 그 외에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자기 SH 서울도시 주택공사 사장 돼가지고 9명 중에 7명을 자기 선후배 측근들로만 다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걸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난 정권 때는 정말로 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청문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존속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서울시가 한 건데 5인 이상의 집회는 하면 안 된다. 4인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은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쨌든 정부의 방역 코로나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역 조치는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싶어서 1월 3일까지는 집회를 안 하는 것으로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본 바, 사적인 모임에는 5인 이상이 하면 안 된답니다. 참 그것도 참 저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발표를 보면서 사적인 모임에 5인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뭐 공적 모임은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방역하기 위해서 사람 모이는데 무슨 몇 명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사적이 있고 공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적인 모임은 5인 이상 집회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집회를 할 겁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비상시국 연대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진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없었다면 광화문에 토요일, 수요일만이 아니라 연일 수십만 국민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할 텐데, 이 정권이 복이 있는 건지 복이 없는 건지 하더니 광화문 집회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 방역 조치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내년 새 봄과 더불어 광화문에서의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를 쫓아낼 수 있고 또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끝장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